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병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삼보모터스이고요.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지만 성장 모멘텀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성장 모멘텀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삼보모터스의 주가의 하락의 사유, FCF의 감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FCF가 감소됨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나가 떨어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FCF가 무엇인지 그리고 FCF 감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FCF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FCF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하고 나서 현금이 유입이 돼요. 그 현금이 유입이 되면 그 뒤에 쓸 거 다 쓰잖아요. 그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이 FCF예요. 약간 고급진 용어로 말을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한 15초 동안 하는 말은 듣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잉여 현금이라고 하는데 구하는 공식은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빼기 자본주 지출 마이너스 플러스 순운전 자본의 증감 이런 식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유무형 자산의 치석만 빼면 이 FCF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카펙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카펙스를 빼면 FCF가 나와요. 그냥 내부 금융이나 아니면 영문 혹은 다른 이제 요새 잘 되어 있잖아요. FCF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FCF가 지금 현재 보면 2023년도 4분기 가면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죠. 그리고 2024년도 1분기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수치가 큽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요. 좀 이따 수급 보면 알 거거든요. 근데 2023년도 3분기 보면요. 7월에서 9월이죠. 3분기는 FCF가 플러스였잖아요. 이때는 외국인들이 사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랑 수급 보도록 할게요. 우선 2023년도 3분기 이때 FCF가 플러스였고 그 뒤로 마이너스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게 바로 이제 차트인데 2023년도 7월부터 보면 여기에요. 2023년도 7월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반등했다가 떨어지는데 아까 보면 3분기 때 FCF 수치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때의 하락의 사유는 기관이 매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때 외국인들이 한번 매도를 했는지 볼게요. 저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수급을 가지고 왔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CF 수치가 플러스가 됐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FCF가 플러스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차트를 보면 9월 이후로 볼게요. 9월 이후로 보면 9월 이쯤입니다. 9월 여기고 9월 이후부터 이제 좀 잠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제 4분기 그리고 2023년도 1분기 이후부터는 FCF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방금은 1,500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163이죠. 완전 10분의 1 정도로 외국인이 매수세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로 변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1분기로 보면요. 이때부터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팔아제꼈습니다. 왜냐하면 FCF가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이 되었고 지속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수급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보세요. 첫 번째, 2023년 7월부터 3분기부터 보면 일단 기간이 먼저 떨궜어요. 그죠? 그 뒤로는 그때까지 외국인은 견디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견디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에 이때부터의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FCF가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증시는 하염없이 내려간 거였고요. 지금 저는 FCF 하나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향후 FCF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해 온 거는 FCF가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삼보 모터스가 향후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할게요. 성장의 모멘텀은 바로 실적입니다. 좀 약간 진부하긴 한데 굉장히 이제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실적에 따라오는 거래처들이에요. 첫 번째, 지금 삼본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종속 회사들이 다 제조업이고 굉장히 거래처들이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1조 삼보기차백원 유한공사라고 중국에 있는 종속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북경 현대차 그리고 염성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요. 현대 위아 그 외에도 북경에 있는 벤츠 기타 다 납품해요. 굉장히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프라코라는 삼성 모터스의 종속 회사인데 주요 납품처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쌍용차, 르노, 삼성, RKM, 타타자동차, 닛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의 이제 매출액이 차지한 비율이 59% 나오죠. 그러면 현기차의 성장세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현기차에 납품한 회사고 현대차, 현기차 둘 다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거뒀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프라코의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이 프라코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삼보모터스의 실적도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 모멘텀이고 기대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종속 회사인 플라코 체코가 있는데 BMW, GM, 폭스바겐, 스코다, 크라이슬러까지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에 부품 협력 업체로 등록을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곳은 현재 폭스바겐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GM, BMW 그리고 스코다까지 크라이슬러까지 만약에 실적 납품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성장 동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다른 자회사 한 군데는 벤츠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기현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 종속회사는 일본 완성차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거래처를 점점 다각화시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실적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실현화가 안 된 업체들도 있죠. 종속 회사들이 지금 미래성이 되게 밝아요. 그 밝은 게 이 실적이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삼보 모터스의 상승 동력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PPI 발표가 오늘 합니다. PPI가 예측 대비로 높게 나온다고 하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월 15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실업률 관련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납니다. 만약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될 우려가 크다고 하면 삼성모터스의 미래성이 아무리 좋고 삼성모터스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경제 주가 조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찾아올 때는 경제 지표와 각종 재무 지표를 가지고 좀 뭔가 삼성모터스의 성장 동력 그리고 주가가 어떤 지표로 따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협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